자, 토픽 7. 글로벌 마케팅이에요. 글로벌 마케팅은 글로브란 말 아세요? 글로브가 구잖아요. 구. 지구죠, 지구. 글로브. 그러니까 글로벌이 이제 글로브적인, 즉 전 지구적인, 즉 해외 마케팅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죠? 글로벌 마케팅을 하려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그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장에서 외부 환경 분석할 때 PEST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런 거 본 것처럼 글로벌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봐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고려, 법적, 정치적, 규제가 법이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 나라의 정치적, 법적인 제약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문화적인 거 먼저 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 먼저 cultural symbol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문화적 상징, language, cultural ethnocentricity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특히 cultural symbol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책에. cultural symbol은 특정 사물이나 상징에 어떤 그 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연상을 갖는 걸 말해요. 이를테면 이게 나라별로 다르다는 거죠. 에펠탑과 그리스의 신전을 보면 코카콜라가요, 옛날에 코카콜라 캔에다가 에펠탑 모양을 그려서 팔았었대요.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대. 친근감 있다. 그래서 잘 샀대요, 콜라를. 그래서 그리스 지사에서 코카콜라 나도 할래. 그래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그려다가 팔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런 신성한 우리의 신전을 콜라 나무랭이에 붙이다니. 그래가지고 콜라가 안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프랑스인이 에펠탑을 보는 그런 느낌이 그리스인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는 그런 느낌 같을 것 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도 여기에 해당해요. 이게요 일본이에요. 일본 엘리베이터인데 뭐가 없어요? 사자가 없죠. 그죠? 아예 1층, 2층, 3층, 5층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기도 아예 3A나 13A를 쓰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사자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은. 주차장도 4번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티파니 앤 컴퍼니라는 보석 회사 아시죠? 이 회사가 4개들이 세트가 있었대요. 크리스탈 세트. 그 크리스탈 세트가 4개들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일본에서는 안 팔렸대요. 그게 일본에서 사자 하도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에만 5개들을 팔았대요. 그랬더니 잘 팔렸었대요. 그게 이제 워낙 싫어해서 파인 글라스웨어를 이제 5, not 4, 4개 말고 5개들을 팔아서 성공했다. 자, 두 번째 경제적인 건데요. 경제 개발의 수준. 우리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렇게 나누잖아요. Developing country, developed country.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 개발된 나라. Developing country는 개발 중인 나라. Economic infrastructure, 그 나라의 경제적 인프라. 항만, 철도, 통신, 전기, 수도, 도로 이런 거가 economic infrastructure죠. 그 다음 consumer income과 purchasing power,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가난한 나라에는요 뭐 이렇게 해외 자본이 안 들어가요. 어차피 안 살 거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요. 70년대에 어떤 재벌이
우리나라 어떤 한 백화점 재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미국 가서 맥도날드 들여오려고 조인트 벤처로 가서 우리 파트너로 해가지고 맥도날드 들여옵시다 본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맥도날드에서 너네 국민소득 얼마야? 그랬더래요. 그래서 우리 몇천 불입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 햄버거 안 먹어. 그래가지고 추천했으니까 못했대요. 그리고 한 10년 후 88년도에 들어왔어요. 맥도날드가 되게 늦게 들어왔죠. 버거킹은 84년도에 들어왔는데 어쨌든 구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환율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디벨로핑 컨트리 뭐라고요? 개발도상국, 개발 중인 나라. 예, 그렇죠. 농경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 이행 중인 나라다. 자, GDP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GDP.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나라의 모든 굿과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해요. 국내 총생산.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법, 정치. Political stability. 지금 시리아에 투자할 회사가 있을까요? 없죠. 그 나라 내전 중이고 막 그런 불안한 경정이 불안한 나라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트레이드 레귤레이션. 그 나라 무역 장벽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야. 빡빡해. 그런 나라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 지금까지 알아본 게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는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최근의 트렌드 몇 가지. 이 책이 좀 돼가지고 우리 책이 한 2012년도에 나온 책들이어가지고요. 얘네가 최근 10년간의 트렌드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000년대, 2002년에서 한 2012년 사이 정도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호무역주의의 서서한 감소. 트럼프 때문에 다 망쳐놨어요, 그죠? 두 번째, formal economic integration and free trade among nations. 어떤 경제 통합, EU, FTA, 나프타 이런 것들. 프리 트레이드가 바로 FTA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세 번째, 글로벌 경쟁이 일어나요. 글로벌 경쟁. 전 세계적인 경쟁이 글로벌 컴퍼니들에 의해서 글로벌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한 경쟁이 일어나죠. 아이폰, 삼성 뭐 이런. 네 번째, 네트워크화된 글로벌 마켓 스페이스. 마켓 스페이스는요, 온라인 시장을 말해요. 온라인 시장. 마켓 스페이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마켓 스페이스라고 해요. 누구가 있죠? 전 세계 대상으로 온라인 매장?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 보호무역주의의 감소. 프로텍셔니즘이 보호무역주의고요. 테리프란 말 들어봤어요? 관세. 듀티라고도 하죠. 듀티. 그 다음 쿼타. 쿼타란 말 혹시 아시나요? 쿼타가 뭐냐면요, 수입 허용 총량을 말해요. 수입 허용 총량. 이게 국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마늘 농사가 흉년이면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쿼타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마늘이 풍년이잖아요. 그럼 중국산 마늘의 쿼타가 빵이 돼요. 못 들어와요. 이렇게 쿼타를 조정해요. 이게 수입 허용 총량을 말해요. 이게 우리나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쓰죠. 우리나라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요, 스크린 쿼타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쿼타. 스크린 쿼타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영화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영화가 국내 영화의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쿼타를 매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쿼타라고 하고요. 엠바고는 우리 PR에서 그 언론 홍보 같은 거 할 때 보도자료 낼 때 보도 금지 요청, 보도 유예 요청을 엠바고라고 하는데 그 엠바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엠바고는 수입 중단 조치를 말해요. 수입 중단 조치를 엠바고라고 한다. 자, 시험에 나오는 말인데 balance of trade, 무역 수지, 수출 대비 수입, 수출과 수입의 갭을 balance of trade라고 한다. 프로텍셔니즘, 보호무역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테리프는 관세라고 말씀드렸고요. 쿼타는 어떤 그 수입의 물량의 어떤 restriction, 어떤 그 제약을 말하고요. 엠바고는 무역 중단 조치예요. suspension of trade, 이거를 엠바고라고 하고요. balance of trad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a nation's exports and imports. 자, 무역 수지 한번 제가 막 알아봤어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는요, 2016년 849조 원 적자예요. 1년에 849조 원, 큰 돈인 적자죠. 중국은 787조 원 흑자예요. 한 1년에. 그러니까 세죠. 보니까 미국이 수출은 1.42T인데 수입은 2.21T예요. 엄청나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나나 봐요. 중국은 수출은 많이 하는데 수입을 조금 해. 그러니까 계속 돈이 남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세계 최대의 수출국은 누구예요? 중국이겠죠. 세계 최대의 수입국은 누굴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죠. 미국이죠. 자, 두 번째, 경제 통합. EU가 가장 이제 잘 통합된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북미 FTA, NAFTA, 나프타 같은 말이죠. 나프타. 어느 나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3국이 맺은 게 나프타죠. 그 다음 메르코스르라는 게 있어요. 메르코스르는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이런 애들이 묶인 경제 공동체예요. APEC, 아시아 퍼시픽 경제 협력 기구, APEC. 자, 참고로 WTO는 경제 기구지 경제 통합체가 아니에요. WTO는 세계 무역 기구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무역의 어떤 질서에 대한 어떤 룰 세터 노릇도 하고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예요. 근데 WTO가 어떤 공정한 심판도 가지고 WTO는 특정 국가에 돈을 꿔주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일은 누가 합니까? 월드뱅크나 IMF가 하죠. 그죠? WTO는 은행이 아니다. 돈을 꿔주지 않아요. 예? 그 다음 글로벌 컴피티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글로벌 요 얘기를 좀 용어인데요. Strategic Alliance. Strategic이란 얘기는 전략적이란 얘기는 전략적이란 얘기 앞으로 전략적이란 말이 나오면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이렇게 번역하세요. 목표에 직접적인로 가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략적인이라는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해요. 즉 전략적 제휴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맺는 제휴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항공사 연합체예요. 항공사 연합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스카이팀이라는 데가 있고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데가 있고요. 원 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스카이팀에는 대한항공이 들어가 있고 스타 얼라이언스에는 아시아나가 있고 원 월드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예, 항공 어떤 편수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탄자니아를 가고 싶어요. 대한항공이 탄자니아에다가 취항하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텅텅 빌 테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아프리카에 뭐 이를테면 어디 뭐 이집트 항공 하고 뭐 이거 볼까요? 아프리카 있나 볼까? 아프리카 없나? 아무튼 아프리카 어느 항공사가 있다면 있어요? 케냐 항공 있다. 케냐 항공이 있으니까 자 대한항공이 케냐까지 가요. 그럼 이 케냐 항공이 탄자니아까지 가는 거죠. 이걸 마치 한 편처럼 운항할 수 있는 이거 코드 쉐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요 제휴업체끼리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한 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연합이다. 자, 글로벌 기업을요 세 개로 나눠요. 세 개. 뭐냐면 인터내셔널 펌, 그 다음에 멀티내셔널 펌, 그 다음에 트랜스내셔널 펌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펌은 뭐냐면요 본국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대로 다른 나라에다 이식해서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해요. 본국에서 하는 방식대로 다른 나라에 하는 거. 미국에 에이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이본 프로덕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성용 제품, 특히 화장품에 특화된 다단계 업체예요. 다단계. 미국에서 아메이하고 1, 2위를 다투는 그런 대형 업체거든요. 에이본은 다른 나라에도 미국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적용을 해서 물건을 판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본국에서 하는 관행 그대로 다른 나라에도 하는 경우 인터내셔널 펌. 자, 두 번째 멀티내셔널 펌. 뭐냐? 이건요 우리나라 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저 나라만의 특징이 있어. 이 나라는 이 나라만의 특징이 있어. 이렇게 각각의 나라가 유니크하다. 따라서 뭔가 다른 맞춤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이런 기업이에요. 유니레버라는 회사 아세요? 유니레버가요. 스너글이라는 섬유유연제를 미국에서 팔아요. 근데 이거를 독일에서는요 쿠첼바이크 이름 좀 읽을 수가 없네. 이런 이름으로 팔고요. 이탈리아에서는요 코콜리노라는 이름으로 팔고요. 프랑스에서는 미머신이라는 이름으로 파는데요. 같은 스너글인데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회사를 멀티내셔널 펌이라고 해요. 각각의 나라에 맞춰준다. 이를테면 초코파이가 동남아 시장에 팔 때 베트남 사람들은 바나나 맛을 좋아하니까 바나나 맛 초코파이, 러시아 사람은 딸기 맛을 좋아하니까 딸기 맛 초코파이. 이를테면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회사는 멀티내셔널 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트랜스내셔널 펌은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봐요. 도메스틱과 포린을 굳이 나누지 않고 세계는 하나.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그 공통적인 입맛, 공통적인 니즈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갤럭시란 핸드폰이 한국 사람을 위해 만든 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의 공통적인 니즈를 고려해서 만든 거지.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만 팔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런 기업을 우리는 트랜스내셔널 펌이라고 하고, 책에 나온 사례대로 한다면 질레트 면도기 만드는 질레트, 레고, 중장비 만드는 캐터필러, 이런 기업을 트랜스내셔널 펌, 초국가적인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특정 나라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니즈에 맞춰주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란 말은 뭐냐면요, 마케팅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고 일관되게 운영해요. 일관되게.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관되게 운영하고 그 다음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이름 하에 마케팅하는 그런 브랜드죠. 아까 말한 레고, 애플, 코카콜라, 펩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애들이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자, 네 번째 트렌드 아까 말한 게 글로벌 마켓 스페이스. 마켓 스페이스는 온라인 시장이에요. 누구? 아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애들을 마켓 스페이스라고 해요. 온라인 시장.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이허브라는 사이트 아세요? 아이허브? 오, 되게 신기하던데요. 식품 사이트인데 영양제도 팔고 카레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런 거 팔아요. 식품 사이트인데요. 미국 사이트인데 40불만 넘어도 무료 배송이에요. 오,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글로벌 마켓 스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네. 식품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입맛이 나라별로 달라서 달라요. 이게 회사를 특정 질 수 없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네.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해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입맛이 완전 다르니까 네.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회사라고 정의가 되나요? 그런 건 이제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지금 어댑테이션, 뭔가 이렇게 어댑트 해주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 멀티내셔널로 봐야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요, 살짝 바꾸는 게 있고 확 바꾸는 게 있단 말이에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맛이 다 다른 거 아세요? 한국 코카콜라 맛하고 미국 코카콜라 맛하고 일본 코카콜라하고 조금씩 다르대요. 우리나라 신라면, 일본 신라면, 중국 신라면, 한국 신라면 다 다른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후진 거 아시죠? 네. 제일 싸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거, 근데 사실 비슷해요. 근데 이게 맞춤이냐? 이게 멀티내셔널이냐? 아니면 사소하게 입맛만 사서 미세 조율한 것, 이 정도면 똑같다고 볼 수도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뭔가 지금 나라별로 어댑트가 아주 많이 되면 그건 멀티내셔널을 볼 수 있을 테고, 아주 미세하게 된다면 그건 뭐 인터내셔널을 볼 수도 있을 테고. 근데 그런 걸 딱 구별해주는 어떤 딱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식품도 코카콜라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두부 같은 경우는 네. 그 두부 음. 같은 모양, 같은 맛 그대로 나가는데 미국은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문화가 같으니까 예.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죠. 특정 어떤 나라는 똑같이 나가고 어떤 나라는 다르게 나가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몰아넣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자, 문제를 푸시겠습니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밑줄 firm은 markets their existing product and service in other countries the same way they do in their home country. 어떤 기업? 인터내셔널 기업. 두 번째,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regarding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올바로 설명한 것은 A. 글로벌 브랜드는 marketed under the same name in multiple country. 여러 나라에서 같은 이름으로 마케팅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워낙 맞으니까 뭐 딴 건 뭐 나중에 잘 읽어보십시오. 정답은 A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세요. 실제 문제도 명백한 게 하나 있으면 뭐 굳이 볼 필요 있나요? 자, 월마트는 is currently expanding its stores into Canada and Mexico. 이런 expansion은 being facilitated. 어떤 조약, 어떤 제도에 의해서 촉진됩니까? A. 북미 FTA, 나프타. 자, 91번. Which of the following countries is currently the world's leading importer? 세계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미국. 맞죠. United States. 자, 92번. 네 가지, 아까 그 최근 10년 동안 네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 하나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약간 지금 연식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정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트럼프 같은 데서 약간 왜곡이 돼서 그렇지.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자,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ccomplish all of the following except. WTO가 한 일이 아닌 것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죠? 돈 꿔주는 일은 안 해요. 쉽죠? 자, 글로벌 마켓 엔트리 스트래티지. 자, 시장 진출 전략이에요. 자, 익스포팅, 라이센싱, 조인트 벤처, 디렉트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익스포팅이에요. 그냥 팔면 돼. 한국에 잘 팔리는데 베트남에 팔아볼까? 그냥 팔아요. 배로 실어 보내. 끝이에요. 이게 익스포팅. 리스크가 별로 안 커요. 그냥 내가 만든 거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익스포팅은 그 나라하고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큰 인볼브먼트가 없이 가요. 아주 큰 결심, 큰 커미트먼트가 필요 없어. 그냥 팔면 되니까. 근데 라이센싱부터 이제 그 나라와 무언가 연관이 생기고 어떤 협의가 필요해지고 이제 점점 인볼브먼트가 세지고 점점 커미트먼트가 세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라이센싱, 조인트 벤처,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라이센싱, 그 나라하고 계약을 맺어요. 나의 자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 특허, 레시피, 브랜드 뭐 이런 걸 쓰게 해주고, 아니면 운영 매뉴얼 시스템 같은 거. 요게 라이센스죠. 맥도날드는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했구나. 그건 라이센스가 아니고, 호텔들은 주로 라이센스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있는 힐튼 호텔, 힐튼 거예요? 아니요. 힐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호텔 주인은 다 따로 있어요. 워커힐은 SK 거, 조선호텔은 신세계 거, 삼성역에 있는 파크 하얏트는 현대산업개발 거,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GS 거, 이렇게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운영만 인터컨티넨탈이 계약하에 그냥 지들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해 줄게. 그리고 이제 돈은 건물주인 호텔주한테 주지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라이센스죠. 라이센스의 일종이 프랜차이즈고. 치토스랑 과자 아세요? 얘네는 미국에서 과자를 수입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과자는 값에 비해서 부피가 크잖아요. 이만큼 해봤자 몇 개 안 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과자 실어오는 건 되게 낭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 안 실어와요. 미국 과자도 비싸요. 그래서 잘 수지도 안 맞아. 그래서 치토스 만드는 프리톨레이가, 야 롯데야, 우리 라이센스 하자. 내가 너네한테 양념 줄게. 니들이 만들어 팔어. 치토스 써. 한 봉지 팔 때마다 100원씩 줘. 이렇게. 100원 너무 많다. 좀 더 가까이. 아무튼 몇십 원 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라이센싱이죠. 익스포팅, 라이센싱, 조인트 벤처, 디렉트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자, 트레이딩 컴퍼니 뭐예요? 무역회사. 우리 옛날에 상사라는 회사 많았잖아요. LG 상사도 있었고,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이런 데가 이제 무역하는 그런 회사죠. 무역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해외의 구매자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업을 트레이딩 컴퍼니라고 합니다. 자, 95번. Global Market Entry Strategy in which a company produces goods in one country and sells them in another country.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들어서 그냥 다른 나라에 그냥 파는 거야. 이렇게. 이런 기업.
이런 전략 뭐라고요? 익스포트, 예? 수출. 두 번째 타임엑스. 설명을 좀 더 드려야겠다. 아까 제가 저기까지 라이센스까지 드렸죠? 라이센스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조인트 벤처야. 참 뒤로 다시 가볼게요. 그 다음이 조인트 벤처인데요. 조인트 벤처는 우리나라의 모 업체가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반, 나 반, 반반씩 투자한 기업을, 그런 기업을 그렇게 해서 50대 50으로 만든 기업을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조인트 벤처는 그 나라에 진출하는 게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중국처럼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국은요 자동차 회사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대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걔네 국영 기업하고 50대 50으로 차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예, 북경 현대 이렇게 북경 기차란대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할 때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들어가기도 해요. 선진국일수록 조인트 벤처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인트 벤처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내에도. 왜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안정되고 소득이 크니까 직접 진출을 하지. 우리나라에 해외 미국 기업도 옛날에 조인트 벤처 많았어요. LG하고 IBM, LG IBM 같은 회사도 있었고 뭐 아무튼 3M도 조인트 벤처였고 옛날에 두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같은 것도 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인트 벤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스타벅스. 스타벅스 기계 아니에요. 스타벅스 50%, 신세계 50%. 예. 그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50대 50이에요. 그런 회사가 대표적이죠. 또 GS 칼텍스. GS 50%, 칼텍스 50%. GS 오일 칼텍스 없잖아요. 이제. GS 오일이잖아요. 아니요, GS 칼텍스예요. 예. 칼텍스라는 회사는 없고 쉐블론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 회사하고 반반이에요. 예. 그 쉐블론에서 이제 아시아 쪽 브랜드가 칼텍스일 걸요. 예. 아무튼, 예.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뭐 저기 뭐냐, 동서식품 이런 데도 조인트 벤처죠. 미국 크래프트하고 우리나라의 동서라는 회사하고 해서 만든 회사고, 크래프트가 얼마 전에 그게 회사가 바뀌었어요. 뭐 뭘로 바뀌었더라? 몬델리즈라는 회사로 바뀌었나? 아무튼 분사대에 나갔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회사들이 조인트 벤처죠. 예. 자, 그 다음은 제일 센 결심과 많은 투자가 필요한 직접 투자죠.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에다 공장 지어 들어가는 거, 이런 100%잖아요. 100%. 미국 법인 한국 100%, 현대가 100% 투자해서 들어갔죠. 이런 거를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도 다 거의 다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형태로 들어와 있죠. 그거는 걔네들이 투자한 쪽이 많이 먹게 돼 있죠. 그죠? 예. 하지만 위험하죠. 왔다가 망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 몇백억 투자하고 몇천억 투자하고 들어왔는데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위험성도 크지만 기대 이익도, 기대 수익도 커요. 예를 들면 예. 용실업 같은 경우는 홍콩 자본에 팔렸는데 어디가요? 용실업이라고. 네네네, 팔렸죠. 그럼 그거는 그 홍콩이 회사 입장에서 직접 투자한 거야 아니면? 홍콩이 우리 걸 인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것처럼 된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에.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이게 날라가서 투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있던 기업을 산 거니까 직접 투자처럼 된 거죠. 자, 9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타임엑스라고요, 미국 회사가 있는데 시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entered into a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호주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었대요. To make watches, 시계를 생산하기로. 호주 정부와 파트너십이란 말이면 우리 아까 4개의 형태 중에 어디와 제일 잘 어울려요? 조인트 벤처.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들춰볼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자, 월드와이드 마케팅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쓰는 말이 뭐냐면 그레이 마켓. 여러분 암시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암시장? 암시장에 주로 뭐 팔아요? 마약, 무기, 짝퉁. 그렇죠, 맞아요. 암시장은 영어로 블랙 마켓이에요. 블랙 마켓. 블랙이란 말은 불법이란 뜻이기도 해요. 예. 근데 반대문은 화이트 마켓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레이 마켓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레이 마켓. 그레이 마켓은요, 블랙은 아닌데 찜찜해. 블랙은 아니야. 블랙은 아니라는 얘기가 뭐예요?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법은 아닌데 아우 짜증나. 뭐냐면 어떤 업자냐면요, 그 물건을 싸게 파는 나라가 있어요. 자, 루이비통 핸드백이요, 예를 들면 잘 몰라요. 탄자니아 같은 데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인데 탄자니아 가니까 170만 원이래요. 이를테면 실제로 그렇단 말이 아니라 탄자니아 가면 170만 원이래. 그러면 업자가, 돈 많은 업자가 배 하나 딱 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탄자니아에 가. 170만 원 주고 엄청 사요. 몇백 길 사. 그 다음에 배에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와요. 근데 그거,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마 신세계 루이비통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비공식적으로 온라인이나 아니면 어디 무슨 세뇌 가지고 뭐 매장 하나 만들어서 무슨 판다든지 이런 거예요. 즉 싸게 파는 나라의 공식 채널로부터 사서 ship to higher price country,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and then sold through unauthorized retailer, 비공인 리테일러에서 파는 행위를 말해요. 영어로 다른 말로 parallel importing, 병행 수입. parallel import가 parallel이 평행이잖아요. 이거 병행이로 뭐 그렇게 번역을 하네요. 병행 수입, 그레이 마켓,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7장입니다. 자, 8장은 잠깐만 좀만 쉬었다 시작할게요.